통증이라는 것은 언제나 여러분한테 찾아온 손님이라고 생각하세요. 귀하게 대접하고 정성스럽게 관찰을 해주게 되면 좀 더 상세하게 저한테 정보를 많이 주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쾌한 구독자 여러분, 이지영 한의사입니다. 여러분, 어깨 아파본 적 있으세요? 어깨 아프신 분들은요, 손도 이것도 못 드는 분도 있고요, 귀까지 붙여보세요 하면은 손을 드는 게 아니죠. 내 목이 따라갑니다. 내 목이 따라가고 뒷짐도 못 지고요. 그 다음 심지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이거 굉장히 괴로워요.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옷 입으려고 하면 팔을 들어야 되잖아요. 옷을 입고 벗는 것조차도 자기 스스로 못할 정도로 굉장히 괴롭고 눈물 쏙 빠지는 질환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이걸 뭐 딱 오십견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동결견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왜 미식축구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몸으로 부딪히는 바디책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오는 충돌로 인해서 생기는 거, 뭐 이쪽을 이렇게 깔고 잔다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생기는 경관절 충돌 증후군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름은 워낙 거창하게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치료가 잘 되시나요? 어떤 분들은 그 얘기예요. 한의원에서 침도 맞아보고 뭐 양방에서 도수치료, 체해 충격파까지 다 해보고 봉침도 맞아보고 도침도 해보고 별걸 다 해봤는데 전혀 안 나았다,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분은 그런 얘기예요. 뭐를 해도 안 나와가지고 1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하다가 도무지 안 돼가지고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안 아파지더라? 멀쩡해졌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왜 그럴까? 그죠? 왜 그럴까를 보는데, 이 어깨 통증은요, 스트레스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사람이 보통 굉장히 여유롭고 기분 좋을 때 어깨가 어떻습니까? 쫙 펴져 있죠. 어깨가 떡 벌어지는 형태로 되죠. 그러다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누구와의 싸움을 한다든가 긴장을 한다든가 운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부를 한다든가 뭐 아니면 심지어 게임 같은 걸 한다든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모이게 되죠. 모이게 되면 사람이란 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여기에 흉선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가슴 쪽에 나비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흉선 조직이 있는데, 그 흉선 조직이 사람 몸에서는 기계로 따졌을 때는 방열판 같은 역할을 해줘요.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그 흉선 조직에서 그 열을 받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면역 기능을 담당을 해주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어르신들 왜 그래요? 아이고 내 팔자야 막 이러면서, 아이고 막 저놈의 영감탱이 막 이러면서 화를 내시잖아요. 그래서 두드리는 것도 굉장히 사실 효과가 좋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흉선은 이 흉근이라고 하는 가슴 근육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소위 말해서 갑바라고도 얘기하죠. 이렇게 벤치프레스 같은 거 하면서 막 키운다고 하는 근육, 이런 근육 운동을 했을 때 오십견이 좋아지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 연관성이 뭐냐면, 이 어깨 쪽에서 특히 이 앞쪽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어깨가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뭐 용어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기 어깨에는 회전근이 뭐 5개가 있고 뭐 몇 개가 있고, 그래서 앞에 뭐 몇 개 있어서 그걸 어떻게 뭐 해야 되고, 사실상 그 근육으로만 해가지고 풀릴 것 같았으면 사실상 진통소염제만 먹어도 괜찮아지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침 치료만으로 충분히 좋아집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안 되시니까 이 영상까지 찾아보고 계시고, 그걸로 안 되시니까 사실상 고생을 하신 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오늘 지압 방법과 파스를 붙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압을 할 때 여기 막 주무르면 돼요? 뭐 이 방향으로 주무를까요? 이 방향으로 주무를까요?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어깨 자체에 이 주변에는 손을 대지 마세요. 손을 대지 마시고 팔을 쭉 드시면은 겨드랑이가 이렇게 있죠. 겨드랑이가 있으면 손바닥을 앞쪽으로 보게 하고 쭉 들어보시면은 겨드랑이 기준으로 양쪽 끝 있죠. 끝에서부터 올라갔을 때 근육이 갈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왔을 때 갈라지는 부분이 있죠. 한쪽은 가슴 쪽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한쪽은 거근이라고 하는 뒤쪽 근육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뭐 2도근, 3도근 뭐 이런 쪽 근육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의 근육 결들을 눌러보시면요, 당장 오십견이 없거나 어깨 쪽이 딱히 불편한 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도 굉장히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앞쪽 아프신 분들, 이분들은 여기를요, 물론 침 치료를 받으면 강력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아도 그냥 꾹꾹 지압만 해줘도 어깨가 많이 편해지는 경우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 파스. 집에서 그죠, 의료기관 가기 힘들 때 파스 붙일 거 아니에요. 어디다 붙이면 될까요? 여기다 붙이나요? 아니죠.
이렇게 해가지고 두 군데다가 이렇게 길게 붙이면 되잖아요. 아니면 뭐 동전 파스 같은 경우는 그 해당 부분 눌러가지고 아픈 부분 찾아서 붙여줘도 되고요. 이거를 이제 신경 포착점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 부분 자체에서 특히나 이 앞쪽 근육이 아픈 분들은요, 이거는 스트레스로 인한 연관성이 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 치료를 해도 안 낫다가 그냥 포기를 하고 내버려 뒀더니 어느 순간 나았다, 이런 분들 중에서 그 시점쯤에 굉장한 스트레스나 이런 게 많아서 발병을 했다가 그게 해소가 되는 과정에서 이 흉선 쪽에 긴장도도 풀리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로 인한 혈당이 낮아지면서 염증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예전 누누이 얘기하죠. 염증은 뭐예요? 혈당으로 인해서 불이 붙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이 없어지게 되면, 혈당치가 낮아지게 되면 염증에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뚝뚝거리는 정도지 그렇게 아프지 않거든요. 근데 혈당이 높아지는 생활 습관, 뭐 밤을 샌다든가,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든가, 안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다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순간적으로 혈당이 공급되면서 이 흉선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방열판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는데, 이거에 도가 지나쳤을 때 염증이 쫙 번져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통증이 오는 부분은 어깨 쪽으로 통증이 오다 보니까 그것만 집중해서 여기다가 막 뭐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두들기던 침을 놓던 뭐를 하던 그 자체에는 염증이 생깁니다. 그죠? 물론 이제 그 부분에 새로운 혈액을 보내달라고 염증을 일으킨 건데, 혈당으로 인해서 걸쭉해져 있으면 당연히 순환이 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혈액이 못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당연히 요 앞쪽의 근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눌러서 아픈 부분을 충분히 풀어주고, 그 다음에 어깨 쪽을 치료를 하면요,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목에서부터 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딱 이걸로만 무조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다수의 여러 한의원들, 여러 의원들을 거쳐가지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나와서 오신 분들, 아, 이거는 포기했던 부분인데 혹시 이것도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서 하고 나서 바로 즉석에서 하면서 막 신기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물론 이제 그게 계속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생활 습관이 있고 그 상황이 해지가 안 됐다는 거는 스트레스나 이런 상황, 아니면 혈당이 높은 생활 자체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흉선 쪽에 소통을 시켜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계속 치료만 받으러 오나요? 그러면 저도 이제 의료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적으로 너무 감사한데, 의료적으로 놓고 보면 그러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당연히 치료는 하시면서 지압도 해주시고 이런 것도 당연히 치료의 일종입니다. 그것도 분명히 하시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내가 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자세 때문에 이게 자꾸 압박을 받고 있는지를 보시고 그 상황을 해제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소위 말해서 하나님도 부처님도 아무도 못 해줍니다. 그거는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응용 버전 있죠. 어깨가 안 되는 분들도 있지만 무릎이 안 굽혀지는 분들도 있고, 팔꿈치, 엘보우, 여기다 뭐 DNA 주사나 줄기세포 주사 막 뭐 별거 다 하고 뭐죠, 진통 주사 하고 했는데도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마찬가지로 여기서 주변 근육들을 눌러서 봤을 때 신경이 통과되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 길들이 뭐 특이한 데 있어가지고 의료인만 찾을 수 있다 이게 아니고요. 팔을 이렇게 딱 들어가서 봤을 때 근육 갈라지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지점들에 보면 있는데, 저도 여기가 조금 아픈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게 되면 당연히 그만큼 혈액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젠간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풀어주고 나서 보면은, 평소에 똑같이 치료를 받아도 조금 더 호전이 더 빠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스스로 몸을 잘 제어할 줄 아셔야 되고, 정확하게 이게 정말 그 부분에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날카로운 게 콕 찔러가지고 상처를 낸 거다, 그러면 그 부분만 치료하는 게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만 치료하는 건 아니죠. 사실상 혈액 공급이 잘 돼야지 회복이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치료를 하면 좀 더 편안하게 빠른 시간 내에 내 통증의 원인을 찾고 제어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상 요새는 빨리 낫는 거 몇 번이면 나아요? 이런 걸 물어보면 나을 때 되면 낫겠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이게 빨리 나을 수 있어, 몇 번이면 나을 수 있어, 이 말씀을 자꾸 드리니까 그때부터는 사실상 치료에만 의존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좋지만 이제 환자분들이 나중에 와서 또 금방 또 재발돼서 오시고 재발되고 오시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요새는 나을 때 되면 낫겠죠,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보세요 라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본인이 아니라 부모님이나 아니면 가족분들이나
자제분들, 뭐 운동 전공하는 자제분들이나 이렇게 안 좋은 분들이 있으면은 그 안 좋은 주변 근육들을 눌러보고 유독 아픈 데가 있으면, 특히나 이 어깨 쪽이 아픈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흉근 쪽, 이쪽을 눌러봤을 때 굉장히 아픈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한 지압이나 아니면은 파스를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꽤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의원이나 양방 쪽에 가서 치료를 받으실 때도 이 부분까지도 좀 아파요라고 얘기를 해주시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 아직 생각을 못 해보셨던 원장님들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근육학적인 지식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치료를 해보고 더 좋은 의학 발전에 여러분들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냥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통증이라는 거는 언제나 여러분한테 찾아온 손님이라고 생각하세요. 귀하게 대접하고 정성스럽게 관찰을 해주게 되면 반드시 내가 어디에 문제가 있고 뭐 때문에 이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저한테 정보를 많이 주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다음번에는 오더라도 훨씬 부드럽게 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건강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아보도록 합시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